안녕하세요, TKC 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총남입니다. 드디어 아이오닉 5의 주행거리가 공개됐는데요. 롱레인지 후륜 기준이고요.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405km, 저온에서는 354km고요. 19인치 휠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오닉 5 익스클루시브인 경우에는 429km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기사의 표를 봤을 때 410에서 430km였거든요. 그러면 20인치로 했을 때는 405니까, 그리고 19인치로 했을 때는 429니까 얼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죠. 네, 거의 비슷하다고 후륜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건 네. 나온 다만 거네요. 프레스티지의 경우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못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인치 차이인데 많이 못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 정도의 주행거리면 일단은 사륜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후륜 기준으로 봤을 때 사륜은 아무래도 주행가 더 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380에서 390km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모델3 롱레인지 주행거리랑 비교를 했을 때, 참고로 모델3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말에 들어오는 모델3 롱레인지는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주행거리는 아니고요, 520에서 530km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면은 모델 Y하고 같은 배터리 용량을 쓰는데 모델 Y보다 가벼운 차고 가볍고 공기저항도 공기 덜하니까요. 저항계수도 더 낮고 하니까 저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4륜 기준으로 봤을 때의 주행거리 차이는 140km 정도로 더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행거리는 전기차에 있어서의 주행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거든요,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전기차의 단점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가 목적지까지 도착을 한 다음에 얼마 남는 건 상관이 없지만, 목적지까지 도착을 못 했는데 충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90에서 20%까지의 가용 구간을 메인으로 쓰거든요. 네. 그럼 실질적인 사용 구간은 70%란 말이죠. 거기다가 겨울철에는 효율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행거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전기차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0km의 주행거리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주행거리 차이도 140km로 늘어났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V2L이 달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기에서 V2L을 쓰려면 주행거리가 또 깎이는 거죠. 현실적이지 네.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저 개인적으로. 상황에서 과연 V2L을 마음 편히 쓸 수가 있느냐? 숲속에서 러닝머신을 할 수 있느냐? You don't get it, do you? 몹시 회의적이죠. 숲속에서 러닝머신을 안 하죠. 일단은. 네. 네. 일단은 그 여행 가서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일단 충전을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의 차이도 상당히 큰데, 두 번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한 3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아무래도 피곤하니까 한 번은 쉴 수 있는데 두 번은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행지 도착해가지고 난 VTL 쓸 거니까 한 번 더 충전 다 하고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은 가능한데 두 번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주행거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리고 출력 부분도 살펴보면요, 출력이 지금 모델3 롱레인지는 4.4초예요, 제로 100이. 그런데 주행거리는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출력도 당연히 모델 3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죠. 전기차에 있어서의 0.8초 차이면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는 초반에 최대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0.8초의 체감은 내연차 0.8초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이 185km. 185km. 여기 공개가 됐죠. 네. 모델 3 롱레인지는 250km 정도 가거든요. 네네. 최고 속도가. 최고 속도는 그런데 뭐 그러니까 250. 세팅의 문제인데 이건. 네. 세팅이 일단은 고출력 세팅하고 주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세팅하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된 거야. 이거는 주행 거리를 늘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력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애매하죠. 네. 차라리 그냥 주행거리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왜냐면 아이오닉 5를 사는 수요층을 봤을 때 출력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출력에 민감하신 분들이었다고 하면 모델 3 샀겠죠. 그렇죠. 주행거리 더 잘 나오고. 네. 그러면 현대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국산차기 때문에 AS 편리성이나 뭐 비용이 저렴한 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유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보다는 일반적인 유저들이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더 초점을 맞췄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출력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너무 많이 희생을 한 거고요. 그 결과 더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V2L 같은 경우에 V2L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 꽤 무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주행 거리를 깎아먹었겠죠. 어떻게 보면 현대로서는 성능이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하는 전기차의 기본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테슬라를 아무리 해도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옵션에 있어서 통풍 시트랑 네. 레그레스트. 네, 많이 구별되는 옵션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최선이죠. 그거밖에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독이 된 거죠. 주행거리에 있어서는. 아, VTL을 넣어서 네네. 그러니까 출력 때문에도 깎아먹은 주행거리를 네. V12 때문에 한 번 더 네, 그렇죠. 무게 부분에 있어서요. 네, V12이 없었으면 적어도 10km에서 20km 정도는 주행거리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V2L 때문에 줄어든 주행거리 플러스 V2L을 사용해서 생기는 주행거리의 마이너스 이것까지 고려하면 V2L이 전체 주행거리에서 깎아먹은 부분이 너무 많이 크죠. 그러니까 컨셉 자체를 주행거리에 좀 초점을 맞췄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적으로는. 아이오닉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유저분들의 기대치? 그분들의 사용 패턴을 봤을 때는 고출력보다는 주행거리가 더 메인이 됐었어야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든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VTL을 넣었는데 그게 주행거리를 깎아먹은 거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악수였네요. 일단은 출력과 주행거리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하나라도 좀 비벼볼 만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언론들이 처음에 모델 Y하고 많이 비교를 했는데 모델 Y하고는 비빌 게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스풀이랑 거의 그러니까 스풀이랑 비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스풀은 주행거리가 383km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주행거리가 그 후륜 기준으로 했을 때 405km니까 21.4km 네. 정도를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차이는요. 스풀 가격이 5,400만 원 되잖아요. 출고가가. 거기서 보조금을 받으면 1,200만 원을 받으면 4천만 원 초반대예요. 4천만 원 초반대가 나오는 건데 가격도 그러면 아이오닉보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더 저렴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옵션이 공개가 안 됐잖아요. 현대가 또 심하게 욕 먹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현대처럼 했으면요. 네. 모델 테슬라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기본 베이스를 스플로 두고요. 사륜 옵션으로 놓고 배터리 용량 옵션으로 넣었잖아요. 그럼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모델 Y가 이렇게 했으면요. 네. 모델 Y 스플을 기준으로 놓고 다 옵션으로 했으면 다 받는 거예요. 이거는 테슬라가 뭐 얍삽하다 이렇게 깔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대가 더 뭐 다 세분화 옵션화 해가지고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받는 쪽으로 세팅을 한 거잖아요. 현대는 도대체 왜 옵션 가격을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게 간 보는 거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네. 네, 지금 안 보조금이 됩니다. 네.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계약도 받고 있고 하니까. 근데 가격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옵션 가격이 없으니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하라고 한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 근데 재밌는 건 네. 뭐냐면요. 역대급 예약이에요. 지금 3만 대 들어왔다고 했나요? 4만 대 가까이. 주행거리 안 나왔고 옵션가도 안 나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 전기차가 대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차량의 대세는 전기차다. 주변에서도 호평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의. 네. 그래서 4만 대 들어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오닉에. 그런데 반대로 테슬라 지금 1만 대 들어왔나요? 올해 지금 들어온 게 그 정도 될 겁니다. 아, 예약 올해, 들어온 게요? 네, 올해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외제차에 대한 거부감, 뭐 수리비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AS에 대한 불편함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으셔서 네. 좀 많이 현대 전기차를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비교가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주로 비교했던 게 주행거리하고 출력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는 OTA잖아요. 처음에 출고받은 차 그대로 탈 겁니까? 아니면 계속 좋아지는 차를 타실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계속 좋아지는 차를 타는 게 맞잖아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율주행 부분도 계속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요. 없던 기능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오닉5는 이대로 그냥 계속 타야 되는 거잖아요. OTA 된다고 했던 게 내비게이션인데 그거는 그냥 내비게이션 그냥 업데이트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출력이 좋아지거나 주행거리가 늘어나거나 이런 업데이트는 아니거든요. 그걸 OTA도 지원이 안 되고요. 가격도 더 비싸고요. 주행거리도 더 짧고요. 출력도 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봐도 살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AS 하나 보고 그런데 AS도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사고에 대한 수리가 아니라 단순한 AS의 경우에는 지금 내일 당장도 AS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현대 전기차는 블루엔진에서는 수리가 안 돼요. 직영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영점 가도 밀려있기 때문에 당장 수리가 안 돼요. 외제차는 수리 오래 걸리고 뭐 늦고 비싸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예약했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면 AS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고 시 수리에 대한 이점 말고는 없어요. AS에 대해서도. 뭐 통풍 시트나 뭐 레그레스트나 뭐 그런 옵션들, 자잘한 옵션들. 그런데 그거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차에 있어서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만인 게 그런 옵션들인 건데 그게 없다고 해서 그 차를 못 탈 차는 아니거든요. 여러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실망감이 너무 크고요. 예약을 하신 분들도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게 후륜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많이 취소들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후륜 기준인 게 더 충격인 거예요. 네. 이게 그럼 4륜으로 되면 이 정도인데 이것도 솔직히 많이 높게 잡아준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보다 전 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한 번에 공개를 안 했어요. 한 번에 지금 후륜과 4륜을 공개를 안 하고 후륜만 먼저 공개를 했어요. 그것도 늦게 공개했죠. 어떻게 해서는 맞춰보려고 세팅값 계속 바꾼 걸 거예요. 그러면 출력 부분 더 줄어들걸요 아마. 그렇게밖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주행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웃으면서만은 볼 수가 없는 게 어떤 점이냐면요. 현대차가 내연차 제조 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편이거든요. 전기차 기술력에 대해서는. 왜냐면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한다고 전기차 배제하고 올인했을 때 현대에서는 아이오닉이나 코나나 니로나 이런 차들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대가 잘하고 있긴 합니다. 네, 내연차 중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데 네. 지금 갭이 이 정도예요.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가 멈춰있지 않거든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도망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쫓아오는 속도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OTA를 지원하는 자동차 회사는 태생부터 전기차 회사인 니오나 샤오펑 뭐 이런 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생부터 전기차로 시작한 전기차 회사 아닌 그냥 일반 내연차 회사 중에서는 OTA가 지원되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모터 출력도 안 되고 배터리 기술도 안 되고 뭐 소프트웨어 기술도 안 되고 자율주행 기술도 안 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아 되는 건 있어요. 그 단차 잘 맞는 거. 그런데 아마 테슬라 사시는 분들 단차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 단차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걸요. 차를 타보면 다 잊혀지거든요. 단차 안 맞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비교 대상의 차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아직 4륜이 주행거리 공개가 안 됐잖아요. 아마 공개되면 더 놀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인분들께서 혹시라도 저한테 뭐 전기차 어떤 게 좋아?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델3 롱레인지 가성비에서는 압도적이죠. 아마 올해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한번 바뀌었죠. 계산하는 방식이. 그런데 올해 지금 이렇게 2분기에 12,000대 들어와가지고 보조금 싹쓸이 하면 아마 내년에는 더 타이트해질 거예요. 그러면 모델3 롱레인지 4천만 원대 가격은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네. 거기까지 못 맞출 것 같아요. 테슬라가 아무리 해도 중국에서 가져오지 않는 한은 못 맞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델3 롱레인지 4천만 원대는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리고 모델 Y 스플 하신 분들 네, 4천만 원대 사신 거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보조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이오닉 5 기다리셨던 분들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테슬라 하는지, 왜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경험해 보시면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량이 2분기에 들어오는 물량이 12,000대거든요. 그러면 5월, 6월에 6,000대씩 이제 인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12,000대 예약이 차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뭐 제가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아이오닉 5를 주문을 하셨다가 실망을 하시고 다시 테슬라를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빨리 주문하시면 5월 안에 차를 인도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자동차의 가치는 중고가가 말해주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모델 3 중고차 가격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중고차고 2만 킬로, 3만 킬로 뛴 차인데 감가가 크지가 않아요. 왜 그 가격을 유지를 하는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이폰이 중고가 방어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갤럭시나 이런 것들은 신모델 나오면은 쭉쭉 빠지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중고차가 가격 방어가 잘 된다. 그거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요.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다 보면 알게 된다. 네네. 뭐 그거밖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그래서 그 외제차기 때문에 거부감 있으셨던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걱정된다고 하시면 타 보시고 바로 파셔도
큰 손해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저는 강력하게 테슬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오닉 5 주행거리가 발표가 돼서요. 다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